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와이즈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수원 KT 대 정관장. 수원 KT는 올 시즌 중 가장 빠른 공격 템포와 높은 외곽 효율을 갖춘 팀으로 최근 한 달간 리그 최상위권 공격 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강성욱과 이두원을 중심으로 한 백코트 라인의 연속 득점이 팀 공격의 핵심이며 데릭 윌리엄스를 활용한 하이포스트 전개가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하윤기의 이탈로 인해 골 및 수비와 리바운드 경쟁에서 다소 불안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이번 시즌 평균 10점 2득점 7.4리바운드를 기록하던 선수로 그의 부재는 수원 KT가 수비 전환과 수비 리바운드에서 다소 손해를 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선영은 복귀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완전한 경기 감각을 회복하진 못해 출전 시에도 시간 제한이 예상된다. 그가 출전할 경우 공격 템포를 높이고 볼 흐름을 유기적으로 만드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 KT는 시즌 전체 평균 119.2의 공격 효율과 56.5%의 유효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리그 내 공격 중심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홈 경기에서는 높은 페이스와 코트 밸런스 유지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상대 수비의 균열을 빠르게 공략하는 전개가 강점이다. 그러나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약세와 순간적인 실책은 상대에게 세컨 찬스 점수를 허용할 개연성을 남긴다. 정관장은 팀 전반의 조직력과 수비력으로 리그 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브라이언트와 박지훈, 한승희의 조합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상대의 세컨 찬스 득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변준영의 발등 부상은 경기 운영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그는 이번 시즌 평균 13.1득점 4.6어시스트를 기록하던 핵심 자원으로 수비 부담이 적지 않은 가드라인에서 그의 공백은 체력과 페이스 유지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은 하프코트 수비와 강한 박스아웃을 통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69.7점을 실점하며 리그 최상위 방어 효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수비 리바운드 이후 빠른 전환보다는 세트 오펜스를 통한 전진, 외곽보다는 골 및 경쟁을 중심으로 한 득점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초반에는 수원 KT의 빠른 템포에 끌리지 않고 중반 이후 안정된 수비 로테이션을 구축하며 승부를 4쿼터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긴 휴식기 이후의 리듬 조정 국면에서는 공격 효율보다는 수비 대응과 페이스 관리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맞대결은 시즌 들어 가장 균형 잡힌 전력 구도가 재현되는 장면으로 전망된다. 수원 KT는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높은 속공 비중을 보일 것이나 정관장의 조율된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앞선 세 차례 맞대결에서 두 팀은 130에서 180점대 중반의 총점 분포를 보였고 득점 흐름은 뚜렷한 폭발보다는 안정적 상향으로 귀결되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슛 감각과 전환 타이밍 조정의 편차가 존재할 수 있어 경기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효율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총득점은 중간 구간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으나 경기 후반 외곽 적중률이 회복될 경우 점수대가 평균 이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리바운드 싸움의 균형이 경기 흐름을 가를 것이며 수원 KT의 공격력과 정관장의 조직적인 수비가 맞붙는 구도 속에서 경기는 끝까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버 양상 속 수원 KT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원주 DB 대 부산 KCC. 원주 DB는 이번 시즌 리그 상위권의 수비 효율을 유지하며 전체적인 경기 밸런스 측면에서 안정된 팀 컬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시즌 20승 12패의 성적 속에서도 팀의 평균 득점은 78.5점으로 공격은 효율적인 조직력을 기반으로 하되 핵심 강점은 여전히 단단한 수비와 리바운드 컨트롤이다. 홈에서는 평균 78.4득점, 75.6실점으로 상대의 공격을 압박하는 전술적 완결성이 돋보인다. 특히 외국인 가드를 중심으로 한 백코트 운영은 실책이 적고 공격 전환 시의 효율이 높아 경기 흐름을 단단히 통제한다. 최근 10경기 동안의 리듬도 7승 3패로 양호하며 공격 효율 지수와 수비 효율이 모두 리그 평균 이상을 상회한다. 휴식기 이후 경기인 점을 고려하면 피로도가 해소되고 수비 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즌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원주 DB는 상대의 득점을 77점 전후로 묶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홈코트에서의 강한 수비 규율과 리바운드 싸움의 우위를 반영한다.
이러한 흐름은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 속에서도 효율적인 야투 관리와 낮은 턴오버율을 통해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구조로 이어진다. 부산 KCC는 시즌 17승 15패로 중위권 위치에 있으나 팀 스타일의 변동성이 크고 흐름에 따른 편차가 명확한 팀이다. 평균 81.4득점, 82.2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은 준수하나 수비력의 기복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난다.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75.6점으로 하락하고 실점은 79.0점 수준으로 높아져 홈 대비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10경기 성적은 3승 7패로 부침이 크며 공격 효율은 여전히 상위권 수준이나 상대의 세점과 세컨드 찬스를 막아내는 능력이 부족해 수비 효율은 리그 최하위권 수준이다. 허웅이 부상 복귀와 결장을 반복하며 팀 공격의 연속성이 흔들린 점도 두드러졌다. 그는 팀의 핵심 득점원으로 시즌 평균 15점 이상을 책임지던 선수로 그의 출전 여부에 따라 KCC의 경기력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허훈, 최준용 등은 여전히 결장이 유력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는 공격 리바운드와 외곽슛으로 순간적인 득점 폭발력을 확보할 수 있어 경기 중반 템포가 맞아떨어질 경우 접전 양상의 경쟁력을 보여줄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상대 수비력에 따라 흐름이 쉽게 끊기고 파울 관리가 불안정한 점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 두 팀의 이번 맞대결은 시즌 네 번째 맞대결 이후 재정비된 전력으로서 공격보다는 수비 중심의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원주 DB가 강한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주 KCC 역시 전력상 득점 감각을 회복할 여지는 있다. 다만 휴식기 이후 두 팀 모두 경기 페이스가 낮아지고 체력 보강에 따른 수비 효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득점이 다소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높인다. 원주 DB가 홈에서 강세를 보이며 물리적 싸움과 세컨드 찬스 억제 능력을 통해 후반에도 안정적인 리드를 지켜낼 가능성이 크지만 전주 KCC의 외곽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터질 경우 점수 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원주 DB가 수비 조직과 세트 공격 운영을 기반으로 승리를 가져가되 전주 KCC의 간헐적인 득점 반등으로 인해 5점 이내의 근소한 승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원주 DB의 5점 차 이내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알바크 도쿄. 창원 LG는 이번 시즌 꾸준히 안정된 수비 구조를 유지하며 리그 상위권 팀으로서의 위치를 다져왔다. 평균 실점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경기 운영은 특유의 조직력이 돋보이는 편이다. 특히 공격 전개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페인트존 중심의 효율적 득점과 리바운드 가담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 효율이 일정 부분 흔들리며 득점 생산에서 기복을 드러냈다. 팀 전체 득점이 시즌 평균 대비 다소 낮게 형성된 가운데 외곽 슛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아 상대의 수비의 압박에 따라 공격 리듬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포워드 칼타마요가 결장함으로써 전방에서의 공간 장악력과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6.8점, 3.7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벤치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활약해왔는데 그의 공백은 공격 리바운드 경쟁과 전환 수비 효율 측면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레이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대결에서 강한 집중력이 기대되며 홈 관중의 응원 속에서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면 알바크 도쿄는 시즌 내내 공수 균형이 잘 잡힌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득점력이 리그 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공격 효율이 110을 상회하는 등 팀 전술 완성도가 높다.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턴오버를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해 상대의 압박 수비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히 외곽 공격과 세컨드 유닛의 활약이 안정적이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 분포가 고르게 유지된다. 최근 경기에서도 높은 슈팅 효율을 기반으로 빠르게 점수를 벌려나가는 패턴이 반복되었고 수비에서는 팀 전체가 액션 리듬에 맞춘 협력 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중반 이후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서 일시적인 수비 전환 지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가 페인트존으로 적극적으로 돌파할 경우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번 경기에서 홈팀의 인사이드 공략이 강화된다면 초반에 일정 부분 점수 접전이 형성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알바크의 전체적인 경기 흐름 장악력과 득점 효율을 고려하면 후반부 경기 양상은 점차 그들의 페이스로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기 전반은 창원 LG가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기반으로 초반 대응에 나서겠지만 알바크 도쿄의 높은 공격 효율과 빠른 외곽 전환이 이를 상쇄할 확률이 높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득점 페이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체 득점 규모는 리그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흐름이 예상된다. 창원 LG는 홈 경기의 이점으로 인해 일정 부분 점수 차를 줄이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알바크 도쿄의 공격 전개가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전망이다.
경기 리듬상 후반부로 갈수록 속공 전개와 세점 슈팅이 활발해질 수 있어 득점 총합은 비교적 높은 흐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창원 LG가 근소한 점수 차로 패하며 핸디캡 구도에서는 리그 평균 내에서 접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오버 양상 속 창원 LG의 패배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BNK썸 대 우리은행. BNK썸은 최근 치열한 연장전 일정을 소화하며 경기력의 피로가 누적된 모습이다.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길어지며 체력 소모가 심화되었고, 벤치 자원의 기여도가 떨어지면서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 다만 홈에서는 여전히 경기 템포를 주도하려는 시도가 뚜렷하다. 시즌 평균 득점은 63점 수준, 실점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공격 지표가 소폭 상승한다. 그러나 최근 연장전이 이어지며 반코트 공격 전개 속도가 늦어지고 3쿼터 이후 득점 효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특히 리바운드 경합에서의 피로 누적이 수비 로테이션 약화로 이어지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박정은 감독이 강조한 대로 주전 체력 부담이 현실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기 후반 수비 집중도 저하로 연결될 전망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결정한 주요 선수의 부상 소식은 없지만, 연속된 경기 일정 속에서 체력적 한계로 인한 경기력 저하가 실질적인 전력 손실로 나타날 수 있다. 공격에서는 여전히 외곽 시도 비중이 높지만 야투 효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며 생산성이 들쭉날쭉하다. 홈 공연장 특유의 빠른 전환 공격 시도는 여전히 BNK의 장점으로 초반 흐름을 내세우며 스코어 우위를 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리듬이 유지되지 않으면 경기 후반 주도권을 상대로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산 우리은행은 시즌 초반의 기복을 벗어나며 안정된 수비 중심 농구로 리그 상위권 흐름을 되찾고 있다. 세키 나나미가 무릎 부상으로 재활 중이며 돌파와 외곽 형성에 영향을 주고, 한엄지가 어깨 부상으로 빠지며 포워드 뎁스가 얇아진 부분이 있지만, 이 두 선수의 이탈은 이미 팀의 최근 경기 결과에 반영된 변수다. 세키 나나미는 평균 7득점 2어시스트로 외곽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해왔으며, 한엄지는 평균 5득점 4리바운드로 허슬 플레이의 강점을 보여왔다. 그러나 김단비와 이민지를 중심으로 한 현재 주전 구성이 안정감을 보여주며 이 부상 공백을 전술적으로 충분히 흡수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며 실점 억제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리그 최상위권 수비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비 로테이션에서의 전환 속도가 빠르고 공수 전환 과정에서 실책이 적어 상대의 빠른 공격을 차단한다. 전방 압박과 박스아웃 집중도를 높인 전술 운영이 안정세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격에서는 개인 돌파 비중이 줄고 세트 플레이 중심의 고효율 농구가 확립되었다. 김단비의 1대1 포스트업 공격이 여전히 팀 득점원 역할을 담당하며 오니즈카 아야노가 백코트에서 안정적인 공배급을 이어가고 있다. 양 팀의 전력 구조를 비교하면 BNK가 홈에서 초반 기세로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후반 체력 부담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다. 우리은행은 이미 주요 부상 선수의 결장에 적응한 상태로 경기 후반 안정된 수비 전환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BNK의 공격 리듬이 초반 3쿼터까지 이어지더라도 후반의 공격 효율 하락과 턴오버 증가로 흐름이 급격히 꺾이는 전개가 예상된다. 반대로 우리은행은 중반 이후 절제된 템포로 점차 격차를 좁히며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수비를 통해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양상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경기 흐름이 반복되어 왔으며 득점 총합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은 이번 대결에서도 참조할 만한 근거다. 수비 중심의 전개와 체력 부담이 맞물리며 경기 양상은 높은 득점보다는 공방이 묶이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강한 수비 대비와 안정된 전개력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이 근소하게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언더 양상 속 BNK 썸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OK저축은행. KB손해보험은 최근 하현용 감독 대행 체제에서 공격 구조를 재정비하며 안정을 꾀하고 있으나 주전 전력이 상당히 불안전하다. 아시아 쿼터 모하메드 야쿠비 개인 사정으로 미복귀 상태이고 나경복이 무릎 통증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 두 외곽 공격 자원의 부재는 어포짓 비에나에게 공격 비중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에나는 여전히 높은 결정력을 보이지만 범실 빈도가 작고 공격 효율 또한 상대의 블로킹 집중 견제 속에서 하락세다.
임성진과 홍상혁이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측면 공격의 성공률이 뚜렷하게 떨어지며 전체 득점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리시브 라인은 경기마다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며 수비 조직력 역시 완성도가 낮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은 세트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로 연결되고 리드를 잡고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OK저축은행은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정적이다. 디미트로프와 정광인의 공격 조합이 점차 완숙해지고 있으며 5대2의 블로킹과 후위 가담 또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신영철 감독의 전술 운영 아래에서 빠른 전환과 후위 활용이 돋보이고 최근 경기에서는 대한항공과 삼성화재 같은 상위 팀을 상대로 연속 역전승을 거두며 높은 집중력을 증명했다. 특히 블로킹 라인이 세트당 2개를 넘기며 상대 주포를 잘 묶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서브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리시브 이후 세컨드볼 연결이 부드럽고 중원 경기 운영에서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능력이 팀 전체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KB손해보험이 홈에 이점을 안고 출전하지만 전력의 공백이 명확하고 팀 밸런스가 완성되지 않아 OK저축은행의 공세를 버텨내기 어렵다. OK저축은행은 블로킹으로 초반 주도권을 쥐고 디미트로프와 정광인의 효율적인 공격 배분으로 상대의 체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세트 초반은 팽팽하게 전개되더라도 중반 이후부터는 공격 효율의 차이가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흐름상 전체의 득점은 기준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긴 랠리와 상대의 리시브 불안이 어우러지며 점수 교환이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오버 양상 속 KB손해보험의 패배를 예상한다. 6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페퍼저축은행. 현대건설은 최근 경기력과 라인업 구성 모두에서 불안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주전 어포지 카리가 무릎 통증 여파로 체력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결정적인 순간의 폭발력은 예전만큼 빠르게 나오지 않고 있다. 주포 정지훈 또한 정강이 통증으로 인해 스파이크 높이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측면 공격 전개 리듬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터 김다인의 볼 배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센터진의 블로킹 라인이 수비 밸런스를 지탱하고 있다. 특히 리시브 효율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구간이 많아 상대의 강한 서브에도 흔들리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 다만 공격 변화를 이끌어갈 주 전력이 완전치 않다는 점은 득점 효율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홈구장인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경기지만 주전 부상 여파로 인해 경기 초반 득점 템포가 다소 무겁게 진행될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중반 이후 집중력과 조직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어포짓 조이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한 경기 다득점이 가능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중앙 수비진이 연속된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미들블로커 임주은과 하혜진의 동반 결장으로 인해 중앙 블로킹 라인의 높이가 크게 낮아졌고 이로 인해 상대 속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약점은 리시브 라인에도 부담을 줘 첫 번째 연결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잦아질 수 있다. 다만 경기 집중력 자체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득점 후 전위 블로킹 라인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조직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리시브 효율은 아직 낮지만 세터의 빠른 판단으로 인해 좌우 분산 공격이 가능한 점에서 일정 부분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양 팀의 전력을 종합하면 현대건설이 전체적인 경기 리듬을 주도하겠지만 주전 부상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양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의 리시브 우위가 랠리 지속 시간을 줄이면서 상대의 잦은 범실을 이끌 가능성이 있지만 공격 전환 구간에서 완성도가 다소 흔들릴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 역시 중앙 높이에서 한계를 보이더라도 조이를 중심으로 한 후의 공격과 세컨볼 해결 능력을 통해 세트 중반까지 접전을 이어갈 여지가 충분하다. 전반적으로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드러나는 구성 속에서 득점 교환이 잦은 흐름보다는 리듬이 끊기는 구간이 반복될 전망이며 안정적인 수비와 세트 운영을 앞세운 현대건설이 경기의 주도권을 점할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현대건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